예, 그래서 오늘 배울 철학자 알랭 바디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의 삶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언제 사람이고, 지금 생존에 있는 사람이면 생존에 있는 사람이고, 대략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알랭 바디우는 1937년생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프랑스 철학자고, 프랑스에서 철학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삶에서 아주 특별한 뭐 키에르케고르나 다른 니체나 이런 철학자들처럼 특별한 어떤 경험이나 삶의 굴곡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68혁명이에요. 68혁명 때 그때 알랭 바디우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됐을 때였고, 68혁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80년대 넘어와서 철학, 정치를 포괄하는 철학의 문제로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철학적으로 정립하려고 했죠. 그게 이제 88년에 쓴 존재와 사건, 이제 알랭 바디의 주저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바디우가 여러 가지 자기의 철학 사상이 담긴 정치 철학적인 내용의 저술이나 아니면 뭐 사도 바울 같은 기독교적인 인물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뭐 소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술, 영화 이런 각 분야에 자기의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저술을 남겼죠. 그리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이 바디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68 혁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좀. 네. 예. 68 혁명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일어나고 이제 독일하고 같이 프랑스에서 먼저 발발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사실 68 혁명 이전의 혁명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단두대에 목을 쳐서, 그래서 이제 그 권력 집단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집단이 이제 권력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건데, 68혁명의 특징은 노동자 집단,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가한 어떤 혁명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방식의 그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같이 혁명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인 자유,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의 혁명하고는 다르게 단지 가난하냐, 부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혹은 더 자유로운 삶,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독일로 퍼져나가고, 그게 이제 유럽 각국과 전 세계의 그 68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문화혁명 같은 거를 일으키게 되죠. 네. 우리나라도 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68혁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문화적인 자유,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타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게 사실은 이제 68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디우가 그 주저를 썼던 게 몇 년도죠? 88년. 88년에. 그러니까 그때 쓰게 됐을 때 그 바디우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이 책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였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새로운 것이 가능하려면 진리라는 것을 어쨌든 철학이 사유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거가 이제 바디우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진리를 어떻게 철학이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바디우가 그 88년에 그 존재 사건을 쓸 때만 해도 그 철학사에 그러니까 그 60년대 이후의 그 사상계는 더 이상 철학이 진리를 말하면 안 된다. 철학이 진리를 말함으로 인해서 진리 아닌 것에 폭력을 가하는데 철학이 정당화했다. 그래서 철학도 이제 그만하고 진리도 이제 그만 얘기해라 하는 게 이제 풍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진리를 다시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디우의 철학은 진리를 다시 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바디우에게는 바디우 이전의 다른 모든 철학자들하고 싸워야 하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책의 가장 키워드로 네. 그러니까 일단 제목은 존재와 사건이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진리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책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 될까요? 네. 이 책은 딱 4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 그리고 네 번째는 주체.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이렇게 4부로 되어 있고 존재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디우의 존재론은 아주 독특하게도 수학, 특히 이제 집합론으로 존재론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진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리잖아요. 그 우연한 만남, 그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바디오의 용어로 하면 식별 불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식별 불가능하지만 이 세계의 사건을 통해 올 수 있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체는 결국 이 진리를 이 세계에 끌어들이는 것은 주체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는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최근에 되게 복잡한 사회 현상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그 바디우의 이 철학을 통해서 네. 어떻게 개입하거나 네.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는지 해서요. 한 가지의 복잡함, 사회적인 문제 뭐가 있을까요? 과거의 일도 좋고요. 조금 네. 지난 최근의 일도 좋고. 네네. 예. 네. 어떤 특정한 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혹은 선생님이 쓰셨던 글 중에 3.1 운동하고 네네. 관련된 게 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 바디우의 철학하고 네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가요? 네. 3.1 운동도 이제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제일 이제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는 것은 세월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때 바디우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이게 진리의 사건인지 진리의 사건이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파악할 수는 없고, 다만 주체가 그걸 믿고 진리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대입해 보면 이제 68 같은 경우에 이제 바디우는 68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으니까 68이라는 사건에 충실하고 68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진리 혹은 새로운 세계가 이 세상에 도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68에 입각한 어떤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인 거죠. 그걸 똑같이 만약에 세월호 사건에 대입을 해본다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이 이 세계에 전혀 다른 어떤 것을 가져다 줄 사건이다, 진리의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물론 그게 진짜 진리의 사건인지 진리의 사건이 아닌지는 우리가 기존의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주체가 그 사건을 진리의 사건이라고 믿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이 세상에 도래할 수 있도록 충실을 하게 된다면, 그 세월호 사건은 그냥 생겼다가 사라지는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고,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다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디우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죠.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건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건을 통하여서 진리라는 것이 이 세계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철학이 바디우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대학생이 되는 네. 20대 초반에 네. 어떻게 보면 사회에 들어가고 사회라는 복잡한 공간에 들어가야 될 이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학생들한테 바디우의 철학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바디우가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구습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충실해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 그런 점이 바디오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같은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사실은 굉장히 심한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철학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도 알렌 바디우는 되게 어려운 철학자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하고 싶다 하면 학생들은 어떤 책부터 접근하면 좋을까요? 한번 이거는 한번 읽어볼 만하다 이런 책이 있을까요? 입문으로 읽을 만한 책이 사실 입문도 좀 어렵긴 해요. 알렌 바디우가. 근데 가장 좋은 책은 알렌 바디우 진리를 향한 주체라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긴 한데 좀 두껍기도 하고 처음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거를 대신해서 좀 얇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처음 읽기에 좋을 책이고, 그리고
사랑 예찬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도 좀 읽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디우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진리는 진리가 하나였거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했는데 바디우는 진리가 여러 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진리도 있고 예술적인 진리도 있고 과학적인 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진리도 있어요. 그 사랑예찬이라는 책은 사랑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처음 읽기에는 좋은 책입니다.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셔서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진리의 네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그러니까 다양한 진리의 그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근데 바디우는 이제 네 가지가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진리가 탄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설명을 더 덧붙여 주실 수 있는지 해서.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68 혁명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생겼다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사건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 사건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리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이건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건,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진리이고, 바디오는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 예술이나 과학이나 사랑도 있는데, 예술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기를 가지고 와서 이게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그냥 붓으로 막 휘갈기고 이게 예술이다 라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설치를 해놓고 이걸 예술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새로운 사건이고 그 사건에 충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술에 있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예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바디오는 이제 지금도 또 다른 어떤 의미의 새로운 예술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뉴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뉴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물리학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건이고, 그리고 아인슈타인 물리학에 충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인슈타인 물리학이 진리의 물리학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새로운 이론이 생길 수 있느냐? 바디우는 생길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결국 사건과 주체의 충실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혹은 뭐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를 보고 처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고, 그치만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과 내가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지 아니면 그냥 오늘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진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사건을 진리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랑의 만남에 충실을 함으로써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도록, 물론 이제 두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나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이 만남에 충실하고 싶다, 그래서 충실해 나가자 하면서 둘의 진리를, 그러니까 그 사랑의 진리를 이어나가면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혼자만 살아갔던 삶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리라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디우의 생각이죠. 네,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진리와 바디우가 말하는 이 진리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하고는 다른.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진리가 식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바디우는 그걸 유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이제 종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유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확장이 되는 것. 그러니까 바디우에게 진리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치가 확장이 되고 예술이 확장되고 과학이 확장되고 또 사랑이 확장되고 그런 확장의 의미가 그 진리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디가 왜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폐기한 철학자들, 그러니까 바디오 이전에 이제 현대 철학자들은 사실은 차이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의 정체성과 너의 정체성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서로 내 진리와 너의 진리는 다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디우는 사실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해오고 더 발전시킨 것은 그런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동일성에 의해서 우리가 더 동일하다는 것에 의해서 이 세계가 발전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차이들 속에서 차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일성을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가 결국은 그걸 말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는 같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동일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결국 그 차이들을 횡단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서 그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위하여서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모두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일성을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느냐 혹은 추구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보는 게 이제 바디우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 뭐냐면 바디우가 진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바디우 자신의 철학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치나 예술이나 혹은 과학이나 사랑에서 진리를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을 이런 것들이 진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이제 철학이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디우가 내가 진리를 말할게 라기보다 진리를 만든 정치의 영역에서 새로운 세계 혹은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정치 영역에서 모두를 위한 새로운 것이 생겨나게 되면 저렇게 새로운 게 생겨났잖아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과학에서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모두를 위한 새로운 것. 그리고 예술에서도 모두를 위한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바디우식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진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